안녕하세요. 3D 맥스 기초 11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라스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2D 객체를 역시 3D 객체로 변환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라스라는 기능은요, 3D 객체에다가 회전력을 줘가지고요, 3D처럼 만들어내는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 어떤 기능인지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라인을 이용해서 먼저 단면을 그려주는데요. 회전을 이용한다 그랬죠. 자, 탑에서는 똑같이 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프론트 뷰, 레프트 뷰 어느 곳에서나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뭐 각도에 따라서 내가 사용할 오브젝트 각도에 따라서 탑 뷰에서 그려도 상관없지만 저는 세워져 있는 물체를 그릴 거고요. 위에서 봤을 때 전체가 동그랗게 회전이 될 거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회전이 되니까 앞이나 옆이나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레프트 뷰에서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프론트 뷰를 확대를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스냅을 활성화를 해서 정확한 도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2D 객체를 먼저 그리는데요. 모양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기둥을 하나를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선을 만들어 볼 거고요. 자, 보시면은 단면은 이렇게 제작이 됐고요.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한 바퀴를 회전을 시켜서 입체감이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회전을 할 거냐? 저는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면은요. 이 모양이 그대로 회전이 돼서 이쪽에도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죠. 회전이 되니까. 그러면 레프트에서는요. 똑같이 이 모양이 그대로 회전이 되니까 프론트 뷰와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요. 탑에서는요. 동그란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모디파이 탭 들어가서요.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로 조금 보시면은요. 해상도 높으신 분들은 그냥 하나의 화면에 나타나실 거예요. 라스라는 게 있어요. 자, 라스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분명히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요. 그 계획하고 똑같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회전각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원하는 축은 제대로 설정이 된 것 같죠. 왜냐하면 프론트 뷰와 레프트 뷰는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반면에 탑 부분은요. 회전이 되어 있죠. 원 모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으로 봐서 회전은 정확히 됐는데 모양이 원하는 모양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조금 보시면은요. 축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X, Y, Z 어느 축으로 회전을 하겠느냐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축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정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은 성공을 했는데 그 축에 어떻게 정렬을 시킬 것이냐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이냐 축 가운데로 설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축소해서 설정을 할 것이냐 이런 건데요. 저는 맥스를 선택을 해볼게요. 맥스 선택을 했더니 원하는 모양이 됐어요. 자, 센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설정을 했더니요. 우리가 그린 게 어떻게 됐죠? 제가 그려볼게요. 우리가 그린 모양이 이거였습니다. 축을요. 어디를 기준으로요? 지금 우리가 모델링 해놓은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했더니 이런 모양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맥스는요. 자기 축 이 가장자리 쪽으로 미는요. 자기 축 가장 이쪽 바깥쪽으로 회전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이 어떤 거라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바로 이 모양이었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한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을 한 겁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느냐, 자기 중심 가운데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느냐, 자, 이쪽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느냐,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정렬은요. 자, 그러면 축 설정은요. 우리가 지금 축을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있죠. 가로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요. X축 기준이겠죠. 자, 그럼 이 점으로 저쪽 뒤쪽으로 뻗어 있는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면 Z축이 되겠죠. 자, 그렇게 축 설정하시고요.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설정을 하겠느냐, 안쪽, 바깥쪽을 설정을 하겠느냐에 따라서 민과 맥스, 센터를 각각 지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맥스를 설정을 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쪽 기준으로 해줄 거니까.
자, 민과 맥스가 꼭 지금처럼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민을 설정을 했는데 조금 전과 같이 그렇게 맞물려서 엇갈려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2D 객체를 어떻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축 계산은 3개 중에 선택해서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보도록 하죠. 자, 회전이 됐는데요. 조금 어디가 점이 조금 몰려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웰드 코어를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점을 한쪽으로 잘 정렬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요, 360도 회전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조금 줄여 볼게요. 360도 회전을 꼭 시켜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면도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보다 보면 이 물체에 단면을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단면 표시가 됐죠. 단면 표시가 되는데요.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확대를 해서 봤더니 자, 안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단면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캡 스타트 체크를 껐어요. 캡 엔드 체크도 껐습니다. 다시 켰어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쵸?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게 아니고요.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요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16개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요. 360도 일단 다 닫아 주시고요. 세그먼트는 면 개수 분할을 하는데 자, 라스 회전을 시켜주는데요. 면 분할을 몇 단계로 만들어 주겠느냐입니다. 그러면 자, 16개에서 줄여주게 되면 조금씩 뭐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로 했더니 사각형 기둥이 만들어졌어요. 그쵸? 자, 사각형 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전을 시켜서 만들어 줄 때는요. 자, 이거 어떻게 익스트루드를 이용을 해서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익스트루드를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라스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기둥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에 따라서 자, 오각형 기둥이 될 수도 있고요. 팔각형 기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높여주게 되면 원형 기둥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옵션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직 해결 안 된 게 있죠. 캡 스타트와 캡 엔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제가 뭔가를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변형시켜서 제가 테이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만드는데요. 일단 삭제하고요. 프론트 뷰에서 다시 생성을 할 거예요. 라인으로 생성하는데요. 제가 이 회전시키는 가운데 부분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여기에는 격자 스냅을 선택을 하고요. 자, 클릭하고요. 대충 그린 다음에 편집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테이블 선택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둥 쭉 내려오시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만 대충 만들도록 하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테이블 모양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요. 이제 스냅 해제하고요. 편집하도록 하죠. 라인 들어가서요. 벌텍스 들어가서 제가 다 지금 그냥 코너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확대를 해서 보시는 게 좋겠죠. 자,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부분 편집할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무브를 해야 원하는 점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코너 아니고요. 베이저 코너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부분만 이렇게 모서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베이저 코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부분 모서리만 이렇게 둥글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전체 보신 다음에 그냥 두고요. 아랫부분 이제 또 편집을 해보도록 하죠. 이 부분 편집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도 역시 베이저 코너 해볼까요? 베이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둥글게 표현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이저 표현해서 둥글게 표현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도 또 편집해야죠. 자, 이렇게 요거는 안쪽으로 살짝 먼저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전편집 역시 합니다. 여기도요, 베이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편집하시고요. 그리고 전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좀 둥글게 편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확대를 해야 되죠. 이 부분을요. 베이저 코너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이저 코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둥글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대충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돌려보도록 하죠. 라스 적용시키겠습니다. 라인 선택하시고요. 모디파이어 리스트 들어가셔서 라스 적용을 시켜주세요. 적용시키시면 한 번에 된 것 같죠? 한 번에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자, 제가 다시 축 설정해 볼게요. 맥스, 민, 센터, 민. 모양이 이제 제대로 나왔죠? 자, 이제 제대로 나왔는데요. 너무 뚱뚱해요. 자, 너무 뚱뚱해요. 그래서 라인에 들어가서요. 다시 한번 고치겠습니다. 왜냐면 자, 여기 간격이요. 이 가운데 중심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양쪽 두 개가 돌아가면서 가운데 기둥이 너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전체 선택을 합니다. 전체 점 선택하시고요. X축으로 조금 당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요. 자, 다시 라스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로 새로 그 경로를 만들 필요 없이, 라인을 만들 필요 없이 제대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전체로 한번 보도록 하죠. 제대로 진짜 생성이 됐는지. 자, 이렇게 하시고요. 돌려서 보시면 생성이 제대로 됐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아래쪽이 또 역시 너무 많이 튀어나왔어요. 테이블로 보기에는 위아래가 너무 똑같죠? 그래서 라인 버텍스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자, 이 부분을요. 조금만 당겨줄게요. 그리고 나서 라스 다시 보시면은요. 자, 이제 테이블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이번에는 테이블 조금 치워 놓고요. 액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탑뷰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뷰 회전, 아니 확대 하시고요. 라인 선택하셔서요. 역시 스냅 키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여기까지만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생성을 하고요. 확대해서 편집을 할 겁니다. 라인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버텍스 들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스냅 끄시고요. 인서트를 해볼게요. 자, 인서트 여기 있네요. 자, 인서트를 이용을 해서 점 모양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이렇게만 그냥 단계를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인서트 끄시고요. 전편집 하겠습니다. 여기를 조금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베이저 코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는 베이저 할게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 확대 조금 더 해서 볼까요? 자, 여기도 베이저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조금 올려주시고요. 여기도 베이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뭘 만들 거냐면요. 액자를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라인을요. 아래에 있는 라인을 옮기도록 하죠. 이렇게 얇게. 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 선 두 개를 조금 더 옮기도록 하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단면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단면도입니다. 이 단면도가 돌아갈 거예요. 한번 돌려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라스 적용을 시키고요. 자, 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옆에서 그린 게 그대로 나와야 되죠. 자, 맥스로 설정을 했습니다. 민, 센터 아니고요. 맥스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보시냐면요. 프론트 뷰에서 봅니다. 자, 프론트 뷰에서 보시면은요. 바퀴 모양이 됐어요. 자, 선택 해제하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퍼스펙티브의 뷰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자,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됐어요. 우리가 아까 굴곡 만들었던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쟁반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프론트 뷰에서는 이제 이 라인이 보여서 바퀴 모양처럼 됐는데 퍼스펙티브에서는요. 쟁반 모양이 됐습니다. 그죠? 자, 이 쟁반 모양이 됐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쟁반으로 물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쟁반을 만들려는 게 아니고요. 액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자, 세그먼트 수를요. 4개로 줄여주시면 사각형의 액자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거 회전시켜 주도록 할게요. 회전을요. 자, 이렇게 해서 회전을 시켰습니다. 정확한 회전을 위해서요. 자, 로테이트 오른쪽 버튼으로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Y축에 45도 각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액자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퍼스펙티브 뷰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좀 크지만 액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옮겨 놓고 보시면 테이블 뒤쪽으로 벽이 없죠. 자, 테이블 뒤쪽으로 이렇게 액자가 걸려있는 모양. 여기에다가 사진 같은 것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액자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요. 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컵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 컵을 만들면서요. 제가 아까 그 캡 부분 해결하지 않았던 부분 있죠? 이 캡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단면 같이 보여드리면서. 자, 라인 먼저 또 역시 만들어 주셔야죠. 프론트, 레프트 어느 곳에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확대해서 보시고요. 이번에는요. 요거 스냅 활성하지 않을게요.
자, 활성하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자유롭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은 어떻게 돼 있죠? 위아래가 막혀 있지 않습니다. 아래만 막혀 있고요. 위는 뚫려 있어요. 자, 손잡이를 이용을 해서 넣어서 컵을 만드셔도 되고요. 저는 손잡이 넣지 않고요. 일단 음료수 컵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음료수 컵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단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컵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위에가 뚫려 있습니다. 위에가 뚫려 있는데 이렇게 라인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은요. 아무래도 실사 느낌을 낼 수가 없죠. 두께가 없는 컵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자, 일단 제가 여기에다가 라스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라스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을 맥스로 설정을 하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세그먼트 조금 늘려서 진짜 컵처럼 만들어 보고요. 두께가 없어요. 자, 그러면 360도 했던 것을 조금 줄여서 단면으로 역시 좀 보도록 할게요. 회전을 시켜야 되겠네요. 반대쪽을 보려면. 자, 어때요? 두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라인에다가 자, 스프라인 들어가 주시고요. 라인의 두께를 설정을 합니다. 라인의 두께 설정하시려면은요. 아웃라인을 줍니다. 자, 아웃라인 선택하시고요. 얼마 정도 이것을 두껍게 이중 라인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요, 5mm 정도 설정을 해볼게요. 5mm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라스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두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쵸? 자, 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360도 회전을 하게 되면 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랫부분이 조금 컵이 얇아요, 두께가. 그래서 아랫부분 두께를 조금 늘려주고 싶어요. 퍼텍스 들어가서요. 자, 프론트 뷰에서 작업을 할게요. 자, 이 부분 늘려주시면 되죠. 위로 올려주시면 되죠. 그러면 아래쪽 두께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요거는 왼쪽으로 조금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무리 없이 아래쪽 두께가 지금 컵 아래쪽 두께가 늘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라스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아래쪽이 두꺼운 컵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물론 매핑 처리, 투명도 처리가 안 돼서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음료수 컵 만들 때 보통 이제 주스 컵이나 이런 것들은 투명한 컵에 담게 되죠. 이거를 길이를 조금 늘려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정말 주스 컵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아래쪽이 유리잔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이 조금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어야죠. 자, 그러면 이제요. 제가 캡 부분 보여드릴게요. 제가 단면도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면도 보여드리는 경우에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게 되는데 열어서 보여줄 때 캡을 설정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주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테이블과 액자 만들어져 있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두께가 있는 컵을 만들었을 때 자, 이런 경우에는요. 캡 스타트 뭔가 변화가 보이시나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캡 스타트 자, 어떻게 됐죠?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전체 단면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캡을 스타트 지점에 캡을 하게 되면 막혀 있는 거고요. 자, 열어주시게 되면 전체 이제 안쪽도 뚫려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엔드는요. 반대쪽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시작해서 쭉 회전을 하게 되는데 시작되는 부분을 막아줄지 열어줄지 끝나는 부분을 막아줄지 열어줄지를 이렇게 결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단 이 라스 할 때 두께감이 있는 경우에만 이게 적용이 돼요. 이 라스는요. 상당히 간단하게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시고요.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